예, 태블릿 PC 보도 이전과 이후에 가장 급변한 것은 검찰 수사였습니다. 그전까지 머뭇거리는 듯 보였던 검찰은 보도가 나간 뒤 사흘 뒤인 10월 27일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또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압수수색 등이 잇따라 이루어졌죠. 사건을 푸는 가장 중요한 단서들이 모두 이때 입수되는 것입니다. 태블릿 PC 보도 이후에 불과 일주일 사이에 드라마틱하게 전개된 수사 상황은 사실 전체 수사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박 전 대통령 구속과 탄핵까지 이어졌습니다. 검찰 취재기자와 함께 당시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기업들의 미르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이 고발되는 것이 9월 29일 작년에, 그러니까 태블릿 PC가 보도되기 거의 한 달 전쯤 그때였습니다. 사건 배당이 늦어지면서 당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은 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6일 만인 10월 5일 사건을 형사 8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예. 통상 고발장이 제출되면 하루 이틀이면 배당이 되는데 주말과 개천절 연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만큼 검찰 수뇌부에서 이 사건의 수사 강도 또 방향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다는 방증으로 보입니다. 예.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된 것이 주요 재벌 기업이라든가 전경련, 심지어 청와대까지 연루된 이 상황,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하는 것이 사실은 상례인데 일반 형사부에 지금 배당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네. 예. 단순 고소고발 사건을 맡는 그 형사 8부에 배당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수사 의지가 없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었는데요. 예. 특히 이제 당시가 올해처럼 국정감사 시즌이어가지고 법무부와 또 검찰 국감에서 야당이던 민주당과 또 국민의당에서 거센 비판과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배당된 지 약 2주일이 지난 시점까지도 검찰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는데요. 당시 재단과 관련해서 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느냐, 이미 제출 형식으로라도 관련 자료 제출을 받은 것이 있느냐, 혹은 뭐 그 밖에 어떤 수사 진척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시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바늘 허리에 실을 끼울 수 없지 않느냐, 바늘 귀에 실을 끼워야지 라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준이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최순실 씨가 연설문을 수정하고 있다라는 것, 그걸 보도한 것이 그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태블릿 PC 보도 전이었죠. 바로 심수미 기자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근데 이제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즉 연설문을 수정한다고 보도가 나온 이후에 검찰이 일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 19일 저녁에 저희 JTBC가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검찰은 이튿날 처음으로 이 문체부 공무원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 날에는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등을 차례로 소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청와대가 한 발 빨랐습니다. 검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그 관련자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던 걸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김필승 전 K스포츠재단 이사가 검찰 출석 하루 전인 10월 22일에 안종범 당시 정책조정수석 측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재구성한 겁니다. 바로 전날, 그러니까 불과 십수시간 전에 검찰이 조사한 정 전 이사장의 진술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이 검찰 질문에 답변하기 곤란하거나 애매한 상황엔 기억이 안 난다, 잘 모른다고 말하라는 가이드라인도 적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태블릿 PC 보도를 한 이후에, 그러니까 10월 24일 이후에 수사가 본격화되고 이때부터 이제 진술을 번복해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게 되는 그런 인물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이 가장 단적인 예인데요. 예. 그 10월 24일 오전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한 말은 최순실이란 사람을 모른다. 고영태도 누군지 모른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날 저녁 이 JTBC가 태블릿 PC 보도를 하면서 형사 8부에는 특수부 검사 3명이 투입돼서 특별수사팀으로 확대가 됐고 예. 그 26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인 27일에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이 특별수사본부가 발족됐습니다. 예. 이후에 박 과장뿐 아니라 전경련 또 재단 관계자 등이 앞선 조사에서는 두려워서 제대로 말하지 못했다라면서 사실관계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 당시 수사팀 검사들은 현직 대통령을 아무튼 피의자로 해서 특검에 넘긴 상황이 됐습니다. 검사들은 그날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던가요?
네, 수사팀에 있던 한 부장검사를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 따로 만났는데요. 예. 그의 기억에 10월 24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었다고 합니다. 24일 오전에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 전 대통령이 개헌 이슈를 내놓는 걸 보고 역시 정치 승부사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 관련 수사가 더 이상 나아가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 현직 대통령 앞에서 정치 상황을 주시하며 미적대던 검찰도 저희 보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셈입니다. 예. 그 검사는 그러면 태블릿 PC 보도 이후가 나온 이후에는 어떤 생각을 했다는 얘기는 안 합니까? 저희 보도에 매우 고마운 생각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태블릿 PC 보도가 나간 그 주에 검찰이 거의 매일 이제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사실은 이 사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증거물들이 다 압수가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관계자의 말을 재인용하자면 일단 바늘 귀에 실을 끼운 검찰은 광폭 행보를 보였습니다. 예. 특히 10월 29일 당시 모두 현직이었던 그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예. 이때 검찰이 안 전 수석의 수첩과 또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지 못했다면 아마도 이번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실패했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예. 정 전 비서관은 예전에 아내에게 처분해달라고 맡겼던 휴대전화가 검찰 수사관의 손에 들려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눈앞이 노래졌다. 또 압수수색이 끝나고 아내를 붙잡고 정말 많이 울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날 저녁 이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이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